거의 문제 중에서 이게 미리 프린트 받은 친구들은 36번을 보시고요. 미리 프린트 받은 친구들은 36번을 보고 지금 프린트 받은 친구는 1번을 봐요. 오케이?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기존 프린트를 그대로 놔두고 문제를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바꿔 써야 되는데 있는 걸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고 이게. 그래서 똑같은 걸 못 줘. 그래서 36번 문제하고 그 다음 지금 받은 친구들은 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봐봐. 일단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설명할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매 롱이 아니라 리야. 그 다음에 되게 더운데 리 스 마 스 이렇게 돼 있어. 풀었니? 예진은?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이제 라인에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7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각의 글씨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각각의 줄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 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얘 아니면 얘 선택해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다섯 개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치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이게 이제 뭐에 관한 문제냐면 얘네 중학교 때 이렇게 도형을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점, 여기 B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세요. 그런 거 해본 적 있니? 그럴 때 뭘 이용해서 풀었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의 수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최단 경로지. 그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최단 경로가 아니지. 여기서 여기 갈 때 최단 경로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야만 최단 경로지. 그걸 우리 계산 어떻게 했어?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했던 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할 건데 위쪽에 오는 방법은 이쪽에서 오는 방법 한 가지. 여기는 밑에서 올라오는 방법 한 가지. 그래서 이 각각의 격자점에다가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뚜루루루룩 해가지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B까지 가는 거거든. 얘도 그런 문제야. 여기서 최단 경로로 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다 뭐라고 쓰냐면 최단 경로의 수 구하기. 이 문제는 그냥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또 써놔. 뭘 이용하냐?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경우의 수 중에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이제 최단 경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거 괜찮고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거 괜찮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가? 그러면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팅 해가는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지. 그래서 한 가지. 여기도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기는 몇 가지 되겠니? 여기는 이렇게 연결된 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건 괜찮지만 밑에서 올라오거나 이쪽에서 올라가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여기도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거를 카운팅을 전부 1로 처리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오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한 가지니까 세 가지. 여기 얘네 두 개 더해서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 여기서 오는 경우, 여기서 오는 경우 네 가지.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네 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이게 두 개 더해서 여기까지. 두 개 더해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여기에 쓰는 경우는 20가지. 이렇게.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응. 그래서 저놈은 그냥 최단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응. 아이고 조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저렇게 출제가 어떤 사람이 출제했는지 대단해. 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기존에 프린트 갖고 있었던 친구는 이거 잘했네. 이게 못한 친구도 있을 테니까 기존 프린트 갖고 있는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지금 프린트 받은 사람들은 몇 번을 보냐면 2번을 보시면 돼요. 1번하고 2번. 됐지? 그것도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이것도 할 수 있어 사실. 이게 이 모양이 이렇게 좀 달라야 돼. 넓이가 좀 달라야 돼.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저게 이제 정사각형의 형태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이때는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 왜냐면 이게 회전했을 때 이게 일치해버 이게 합동이 돼버리면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주새끼는 이제 나중에 이제 확통을 공부해가지고 좀 다른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뭐 여기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다가 몇 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니? 4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야. 4개의 색깔을 칠하는데 이웃한 영역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거든.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칠을 간단 말이지.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다고 해봐. 여기. 요거 없다고 쳐. 그러면 여기다가 색깔 칠할 거지. 몇 가지? 4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 칠할 거게 4가지.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 칠하고 다시 여기 칠하면 이게 맞물리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색깔은 여기랑 같은 색깔이 들어갈 때하고 여기랑 다른 색깔이 들어갈 때 여기 개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봤을 때 얘네 두 개가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갈라서 풀어야 돼. 이해가? 그럼 거기까지 나오면 쉬운데 또다시 그런 모양이 또 하나가 생겼거든?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다시 여기를 칠해야 되는데 여기 칠하는 색깔은 여기랑 같은 색깔일 때 다른 색깔일 때 얘가 달라지거든.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칠할 거냐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사실 이건 뒤에 이제 해설을 봐도 되게 이제 이해하기 편한데 해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칠하는 순서를 1, 2, 3, 4, 5, 6으로 칠할 거야. 그럴 때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여기 있는 색깔하고 여기 있는 색깔이 같은 색깔이 될 때하고 다른 색깔이 될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 대각선에 이쪽하고 여기하고 여기 칠하는 색깔이 같을 때하고 다를 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두 가지 나오지? 또 여기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두 가지 나오지? 곱하면 4가지 케이스가 나와. 이해 갔어? 그래서 1, 2번하고 3번이 같을 때 4번하고 5번이 같은 케이스도 있고 2번하고 3번은 똑같은데 4번하고 5번이 다른 케이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 두 개가 달라. 다른 상태에서 얘네 두 개는 같아.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는 쟤네 두 개가 달라. 그런데 얘네 두 개도 달라.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푸는 거야.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푼다고 생각해.
요렇게가 이제 순환되는 건데 이렇게 칠하고 여기 칠하는 게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럼 한 가지 케이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케이스를 보면 자, 첫 번째 여기 1에 들어가는 숫자 색깔의 개수가 4가지 되고요. 내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가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여기 파란색으로 칠했어.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케이스는 얘하고 얘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파란색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3번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칠하는 색깔을 그대로 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이제 여기다 칠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요 색깔하고는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되니까 몇 가지 들어가죠? 여기 3가지 들어가지. 그래서 그 3가지가 여기다 썼던 노란색을 칠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제4의 뭐 다른 색깔을 칠고 빨간색을 칠해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칠해야 되는데 얘랑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랑 같은 색깔이야. 4번으로. 그럼 5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이 빨간색. 그러니까 5번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가지. 이해 가시나요? 마지막 여기 들어가는 건 얘네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2번하고 3번이 똑같은 케이스니까 2번하고 3번이 똑같은 케이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치? 아니지. 맞지? 여기까지가 똑같지. 여기 4가지에다가 그죠? 여기 다른 색깔 3가지에다가 여기 같은 색깔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넣어. 여기까지 똑같지. 그럼 이제 뒤쪽만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칠해야 되는 색깔은 얘랑 다른 색깔이니까 여기 3가지. 여기도 똑같네. 그치? 근데 여기 들어가는 색깔이 얘하고 다른 색깔 들어가야 돼. 파란색하고 빨간색 썼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2가지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색.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는 건 얘네 2개하고 다른 색깔 들어가야 되니까 2가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카운팅. 이거를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알겠어? 그래서 이 4가지 케이스로 갈라서 푸시면 된다.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예지야 거기 프린트에 그 4번째 거지 4번. 4번은 쉬워. 쉬운 건데. 그러니까 4번은 니들이 해. 할 수 있으니까 3번도 할 수 있고. 이건 좀 몰아서 좀 하고. 오, 이거 풀었어? 되게 잘했네. 그 다음에 좀 또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 좀 볼게. 많이 해. 자, 우선 색깔 칠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문제 볼게. 26번. 기존 프린트 갖고 있는 애들은 26번.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를 알아둔 친구들은 26번 별표처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5번을 봐. 지금 받은 애들은 5번. 자, 이제 좀 잠깐 쓸게.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F, G. 이런 영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웃한 곳에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니네들이 만약에 저기다 색깔을 칠한다고 해봐. 제일 먼저 어디다 칠할 거야? 뒤에다 칠하겠지. 이웃한 영역이 제일 많아. 뒤에다 칠할 거고. 그 다음은 어디다 칠할 거야? 그 다음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는 변태들은 없을 거 아니야. 일단 여기 칠하겠지. 응? 그러면 A, B, C를 칠할 거고. A, B, C의 순서는 뭐 상관없고, 그지? 어쨌든 2개의 영역이 공통되는 A, B, C를 칠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칠할 게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E, F, G. 여기를 칠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만약에 이거 색깔을 칠하는데 분류를 한다고 치면 여기는 일단 뭐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거니까 여기는 고정된다고 치면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이 어떻게 나와야 될 거야? 지금 생각해. 여기 칠한 다음에 여기 뭐만 칠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색 칠했어. 여기 노란색 칠할 수 있니? 안 되니? 여기 노란색 칠하면 여기 노란색 못 칠하니? 칠할 수 있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같은 색깔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 선택하는 경우 수가 좀 달라지지. 근데 여기 노란 게 아니라 파란색하고 다른 빨간색이 들어갈 수도 있지. 이 빨간색이 들어갈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얘네 두 개하고 다른 색깔 써야 되니까 여기는 두 가지로 들어가죠. 아까는 세 가지였는데 다르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영역을 같이 바라보는 거야. 세 개의 영역이 같은 색깔을 칠했을 때 얘네들의 상황과 이 세 개의 색깔이 다른 경우에 얘네들의 상황이 어때? 다를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뭐 있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두 개는 갖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케이스 있잖아. 그래서 분류가 세 가지로 들어가요. 그 모의고사에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야. 학교 시험에도. 그러니까 지금 할 거는 뭐냐면 A, B, C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A, B, C. A 영역하고 B 영역하고 C 영역이 모두 같은 색깔일 때.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A, B, C가 모두 달라.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렇게 분류만 때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다만 두 번째 케이스를 구할 때 니네들이 좀 고민해야 될 게 있어. 왜냐?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같은 거잖아. 두 개가 같은 게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거에 몇 배를 때려줘야 돼? 세 배를 때려줘야 돼. 그거만 중요한데 다 했을 때. 자, A, B, C가 같은 경우 갈게. 우선 뒤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네 가지야. 뒤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 그래서 파란색을 썼어. A, B, C가 같은 색깔이래.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세 가지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파란색 칠한 다음에 여기다 같은 색깔로 노랭이 이렇게 썼어.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A, B, C에 들어가는 거, A, B, C 들어가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E, F, G에다 들어가요. E, F, G. 이거 고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돼 있으면 E는 얘네 색깔하고만 다른 색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들어갈 수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뒤에 들어갈 건 전부 세 가지씩.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해 가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 두 번째 케이스에는 일단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네 가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A, B, C에다가 이제 칠해야 되는데, 자, 저 순서대로 갈게. A하고 B는 같은 색깔을 칠할 거야. 그럼 A, B에 같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세 가지겠지. 여기는 A와 B가 같은 색깔. 그래서 파란색 칠한 다음에 A와 B가 같은 쪽에 노란색 칠했다. 그 다음에 C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 얘랑 다르게. C는 몇 가지 돼야 되겠죠? 파란과 D하고 인접해서 이 색깔 쓰면 안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이 색깔 쓰면 안 되니까 네 개 색깔 중에 파란 거하고 노란 거 제껴야지. 두 가지 남지. D에 들어가는 것, C에 들어가는 것 두 가지. 내가 저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빨간색. 선생님 지금 천천히 하는 거야. 자, 저렇게 이제 색깔을 다 칠해 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 E, F, G. 근데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개의 색깔이 같으니까 여기는 이 색깔하고만 다르면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아, E에는 세 가지. 그 다음에 F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색깔하고 다르면 되니까 이웃하면 이건 이웃하지 않지?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되겠지. 얘 상황도 똑같지. 두 가지.
이게 E, F, G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자, 여기다가 곱하기 몇 배를 해줘야 되냐면 3배를 해줘야 돼. 왜냐면 A, B가 같을 수도 있고 B, C가 같을 수도 있고 A, C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은 다 똑같단 말이야. 다 했어 이제. 자, 마지막 A, B, C가 다 다른 경우. 여기 다 달라야 돼. 한마디로 표현해볼까?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 달라야 돼. 그 4개의 색깔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똑같이 4팩토리얼. D, A, B, C를 들어가는 색깔의 수는 4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 모두 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파란색 쓰고 노란색 쓰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 쓰고 흰색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여기 색깔이 다르니까 여기 2가지 들어가야지. 여기도 빨간색, 흰색하고 다른 색깔 들어가야 되니까 2가지 들어가야지.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다른 색깔 들어가야 되니까 2가지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E, F, G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구해서 싸그리 더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게. 일단 중요한 문제들부터 볼게. 대진표 작성하는 건 니네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민은 좀 해갖고 와. 아이씨. 못 찾겠어. 자, 18번 문제. 기존 프린트는 18번. 기존 프린트에서 18번하고 22번이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18번만 풀어줄 거니까 22번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그놈하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받으신 친구들. 음. 33번하고 34번. 33, 34. 33번하고 18번 똑같은 문제거든. 이게 똑같은 문제니까 선생님이 18번하고 33번의 라인에 있는 문제를 풀어줄게. 근데 그거는 니네들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거든.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문제 적는 동안 한번 도전해봐. 문제 잠깐 쓰고. 요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아씨, 좀 나왔으면 좋겠다. 씨. 사탕이죠? 사탕. 이건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줬죠?
풀어봤던 기억이 있어? 처음에 풀었어? 오, 잘하네. 시험만 좀 잘 보면 될 텐데. 응? 나왔어 다? 잠깐 해볼게. 요건 거의 암기하다시피 푸세요. 6명 학생한테 서로 다른 꽃 5송이 같은 사탕 2개, 총 7개거든?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하고, 이건 같은 거고. 그러면 꽃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 다른 거니까. 그러면 같은 사탕은 뭐 그냥 뭐 라지 A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놔. 그러면 6명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총 7개니까 한 명은 2개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때려. 배분은 나중에, 사람한테 주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얘를 6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사탕을 기준으로 하면 사탕 2개, 사탕 2개를 한 명한테 주고 나머지 꽃은 꽃 한 송이씩 이렇게 주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꽃 하나에 사탕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명한테 주고 나머지 꽃 B, C, D, E 하고 사탕 하나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꽃을 2송이 주는 방법이 있지. 내가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꽃 3개하고 사탕 하나, 사탕 하나 이렇게 주는 방법이니까 일단 구분을 이렇게 3개를 해. 구분 딱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사탕은 구별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 하나로 묶어버리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덩어리가 그대로 나온 거지. 그 상태로 애들한테 배분하면 돼. 그게 6팩토리야. 그러니까 니네가 쓴 식을 한번 보라고. 막 장황하게 썼던 것들이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 하나, 사탕 하나를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6덩어리로 줄 거거든. 그러면 사탕이야 똑같은 사탕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고, 꽃은 종류가 다르니까 A 꽃준이, B 꽃준이, C 꽃준이, D 꽃준이, E 꽃준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꽃에 대해서는 6송의 꽃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A라고 쓴 거야 지금. 예시적으로 6개의 꽃 중에서 하나, 둘, 셋, 5개네 병신아. 5개의 꽃 중에서 그죠? 꽃 하나를 선택해. 사탕은 똑같은 사탕이니까 묶어. 이렇게 묶어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덩어리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냐 없냐? 전부 다 있잖아. 이제 그러면 저기 6명에다가 저 상태로 1열 배열하면 되니까 6팩토리를 마지막 꽃 2송이로 묶어서 줄 거야. 그러면 얘는 꽃 5송이 중에서 2송이를 선택해야지. 서로 다른 거니까. 선택했어? 그래놓고 봤더니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사탕을 하나하나 이렇게 둬야 돼. 그걸 봤더니 얘까지 구분되는데 이 새끼 2개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 얘네 2개는 구분 안 되지. 그러면 구분 안 되는 거는 6명 중에서 그냥 사탕 줄에 2명을 뽑으면 돼. 이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6명 중에 2명 뽑아서 각각 한 명한테 사탕 하나씩 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끝난 거야.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서로 다 다르지. 그 4명에 대해서는 얘를 일렬 배열시키면 된다고. 4팩토리얼. 이해가세요? 그래서 니네가 그림자원을 조금 구별을 해두면 저게 차이가 있는지 배분할 때 이 6가지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면 그냥 일렬 배열하면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차이 없는 게 2덩어리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뽑아두기만 하는 게 6명에 2명 뽑고 나머지 애들은 배열시키고. 동의하셔요? 좀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하고 연관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를 좀 볼게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게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좀 저렇게 해서 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니네들이 싫어할 만한 거. 함수의 개수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9번을 한번 볼게요. 기존에 프린트 갖고 있는 친구들은 39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프린트 받으신 친구는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 14번을 보시면 됩니다. 14번. 선생님 문제 쓰는 동안 한번 문제를 읽어봐. 이해를 좀 해봐. 문제가. 응? 누가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탈천해 드리는 거야? 일단 생각을 좀 해봐. 생각. 아가는 풀었니? 어딨지? 이거? 저랬네. 제대로 푼 건 뭐야? 이거 못 풀었어? 이건 좀 고민 좀 해야 돼. 그것도 같이 할게.
뭐 이렇게 많이 쓰냐? 자, 잠깐만. 이거 그림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여기 막 이렇게 작게 읽어가지고 그림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결론을 보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래. 이제 한번 거쳐서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5개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화살표를 그 4개의 원소만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4개가 이렇게 화살표를 받으면, 이게 화살표를 받으면 여기 있는 놈들 중에서 얘네들은 화살표 하나씩 쏠 수 있을 테니까 4개만 선택받아서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지. 하나는 이제 남아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올 때 2개는 한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 여기에 최종적으로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몇 개 돼야 될 거거든요. 얘네들이 다 화살표 받으면 되냐? 화살표 다 받으면 안 돼. 여기 4개만 받아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얘네들이 1대1 대응을 해버리면 이 5개가 이 5개로 받아서 서로 다른 걸로 받아서 5개로 가니까 안 되잖아. 4개만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4개만 받아야 된다는 건 여기 원소 5개 중에서 2마리는 한 곳을 쏴줘야 된다는 뜻이 돼. 거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거기까지 너네들 이해해.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지. 원소 중에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얘는 함수값이 동일한 대로 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하는 것처럼 그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 2개를 선택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에 얘네는 같은 곳으로 화살표를 쏠 거야. 여기까지 같지. 자, 그러면 요렇게 4덩어리가 여기다가 어떤 4개의 원소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선생님, 그러면요, 얘네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기서도 4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내 말 맞냐 지금?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내가 4개를 선택을 하는데, 4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4개를 선택하면 여기도 4덩어리고 여기도 4덩어리니까 1대1 대응시켜버리면 되지. 아니 얘는 같은 곳으로 갈 건데, 그러면 얘 카운팅하면 4개잖아. 여기에 5개 중에서 4개만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1대1 대응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네 2개가 일로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1대1 대응을 시키면 이쪽 파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 일로 가고 얘 일로 가고 얘 일로 가고 얘 일로 가는데 얘도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했어?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풀어. 선생님이 여기서요 4개를 뽑아요. 그럼 여기 4덩어리고요 여기 4덩어리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을 해버리면 1년 배열시키면 이쪽은 자동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 안 돼.